되게 묘해요. 우아한 한옥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일본식 전통 의상을 입은 일본 현지 스태프가 커피를 내려주거든요. 내 러브하우스 어떤 무드로 갈 거야? 또 이런 상상하면 또 기분이 좋아. 아트선제센터 한옥에서 진행 중인 커피 갤러리 팝업 스토어, 야무지게 힐링하고 왔습니다. 커피 갤러리는 일본 규슈 지방 구마모토 현에 있는 로스터리 카페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올해 한국 매장 진출을 앞두고 팝업 스토어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종로구 소격동 그 근방에 있는 아트선제센터에서 그 앞에 가시면 작은 입간판이 보입니다. 가베회랑 그거를 따라서 옆길로 쓱 빠지면 갑자기 벼랑간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우아한 한옥이 있고 돌담이 둘러싸고 있고 뒤편에는 작은 배숲도 있고 여기가 서울 한복판 도심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한 그 풍경 속에서 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커피 갤러리가 그 구마모토현 현지에서도 일본 전통식과 그 다음에 요즘의 현대의 것을 되게 적절하게 좀 섞으면서 브랜드를 전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할 때도 이 한옥이라는 건물을 좀 무대로 삼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되게 묘해요. 우아한 한옥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일본식 전통 의상을 입은 일본 현지 스태프가 커피를 내려주거든요. 한일 간의 어떤 아름다운 교류.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이렇게 번잡한 도심에서 관광객들 붐비는 데서 한 골목만 쓱 들어왔더니 갑자기 조용한 이 한옥과 마당에 있는 공간이 펼쳐지고 거기서 일본 스태프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재밌는 경험.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처마 밑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마당을 보고 있으면 내가 뭐 다시 이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그런 고민이나 골치 아픈 것들은 좀 이렇게 뒤로 밀려나 있는 기분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 인근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좀 짬을 내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로스터리 카페다 보니까 직접 로스팅한 싱글 오리진 커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번 방문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고 두 번째 때는 에티오피아 레드 마운틴 내추럴 그리고 싱글 커피를 마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산미 있고 과일 단맛 풍부한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미를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좀 차 같은 느낌? 은은하고 부드럽게 올라오는 커피여서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팝업이 10월 정도까지는 계속 열린다고 하니까 근처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슥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귀여운 러그 2종을 담았습니다. 제가 곧 이사를 갑니다. 첫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정인의 오르막길이 자동으로 울려 퍼지는 고진감래 하우스로 계약을 했고 이제 곧 이사를 갈 건데요. 이사 준비를 하려니까 마음이 참 심란한데 사람 마음이 또 간사해요. 새 집으로 가면 또 어떻게 꾸미지? 내 러브하우스 어떤 무드로 갈 거야? 또 이런 상상하면 또 기분이 좋아. 집을 좀 캐주얼하고 밝게 꾸미고 싶긴 해요. 기본적으로 벽지나 바닥이나 이런 데는 그냥 뭐 나무라든지 하얀색으로 무난하게 돼 있으니까 또 가구도 제가 뭐 특별한 걸 가진 게 없으니까 좀 소품이나 포스터나 스티커나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것들을 밝은 색상 되게 패턴이 화려하다든지 프린트가 재밌다든지 이런 것들로 좀 활기를 더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러그 2종. 첫 번째는 사운즈굿이라는 레코드숍에서 굿즈로 만든 펑크 러그입니다. 파랑색 바탕에다가 흰색 약간 레트로한 무드의 폰트로 펑크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사람들이 후기처럼 올린 사진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걸 사면 뭐 협탁이나 테이블 옆에 둬도 귀여울 것 같고 아예 약간 도어 매트 느낌처럼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땅 이렇게 웰컴하는 느낌을 넣어놔도 되게 귀여울 것 같다. 두 번째는 펑커델리라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브랜드인데
거기서 매트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약간 그로서리 스토어를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따져 있죠. 그래서 되게 귀엽고, 요거는 뭔가 주방 쪽에 놔둬도 되게 개념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흔하지 않은 개성 있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딱 집을 들어왔을 때 바로 눈길이 갈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서촌의 작은 카페 나흐바에서 커피를 추천해주던 방식을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보통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카페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커피 추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하고,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뭘 선택해야 될지 좀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보통 굉장히 제각각의 방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어떤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자기 가게의 이제 대표 메뉴 혹은 제일 잘 팔리는 메뉴를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늘 이제 세팅을 잡으면서 이거 오늘 컨디션 좋다 이런 거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떤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너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내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들어봐,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나흐바 같은 경우는 카페에 가서 사장님 저 오늘 어떤 커피 먹을까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해요. 오늘 첫 커피세요? 네, 첫 커피예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은 아메리카노 혹은 필터 커피의 그런 깔끔한 블랙 커피 계열로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한다고 하고요. 아니요, 저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갖고 이제 두 번째 커피인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카페라떼라든지 혹은 다른 베리에이션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질문의 각도를 틀어서 얘기하실 때도 있대요. 여기서 혹시 오늘 두 잔은 드시고 가실 예정이세요? 라고. 네, 온 김에 두 잔 먹고 갈게요 라고 하면 그 순서를 바꿔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잔으로는 제가 블랙 커피를 내어드릴게요, 아메리카노나 필터로. 그리고 나서 다 드시고 나서 두 번째 잔으로 우유가 들어간 거나 꿀이 들어간 거나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 음료를 드릴게요 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보다도 손님의 상황과 입장을 되게 섬세하게 고려한 추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바리스타인 내가,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인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커피, 오늘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커피를 추천해주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 바꿔서 이 손님이 지금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뭘까를 한 번 더 들어갔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손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 그런 좀 사려 깊은 그 사장님의 어떤 배려 같은 게 좀 느껴져가지고,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 굉장히 사소한 서비스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흐바라는 작은 카페 그걸 넘어서 앞으로 이어질 이 브랜드의 인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또 했었던. 너무 게을러져서 그게 고민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제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너처럼 부지런한 애 못 봤다, 이런 분들 꼭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고정적인 스케줄이 없는 게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나 싶을 정도로, 회사를 다닐 때 그리고 그만두고 지금 프리랜서로 일할 때 나한테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가 좀 생각의 변화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주 5일 9시부터 6시, 10시부터 7시 이렇게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휴가를 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시간을 맘대로 바꾸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 일 말고도 조금은 개인적인 일들을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또 평일에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걸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좀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회사를 들어갔던 케이스여가지고 나한테 시간의 자유가 없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구나를 좀 크게 느꼈죠. 근데 지금 프리랜서로 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최소한의 강제성, 정규 일과 일정한 패턴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인가? 라고 자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강제성이 있었을 때는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성향이 좀 억지로 눌러지는 게 있었는데 뭐 이제는 내 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늦잠 자고 그냥 오늘 밤에 좀 더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분명히 나는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자유로운 환경을 원했던 것 같은데 내가 원했던 거는 그런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최소한의 강제성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0에서 100까지 다 비어져 있고 내가 그걸 맘대로 다 채울 수 있다기보다는 0부터 한 40까지는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채우는 거지. 주에 2, 3일 정도는 출근을 하되 나머지 날짜에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 나한테 더 맞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굉장히 이상적이죠.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프리랜서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훨씬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 나태하고 게으른 상황, 요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만의 루틴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도 느끼고요. 그 루틴을 받쳐줄 체력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피식했다, 한 번이라도 눈물 찔끔했다, 한 번이라도 짜증났다, 그치만 여기까지 봐버렸다,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 기능 또 있잖아요. 열심히 입소문 내주시면은 또 수염난 애기 유튜버 큰 힘이 됩니다.